김태호 PD님, 네. 영웅 어떤 분들일까요? 네, 저희가 워낙 영웅에 대해서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 그리고 신화 속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들은 정말 그냥 그 안에서의 이야기였던 건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. 뭐 엄청난 힘을 가졌거나 고귀한 신분을 가졌거나 엄청난 지략을 가진 분들이 펼쳐왔던 영웅사들은 결국 신화였던 것 같고, 현재는 이 영웅사를 결국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각자가 하나씩 써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김태호 PD님 보시기에는 방송계에는 또 코로나19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? 네, 저희가 올 3월부터 방송 현장에는 직접적인 그 영향이 생겼었는데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3월에 계획됐던 모든 그 프로그램 계획이 다 무산되면서 저희도 방송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됐던 순간들이 좀 있었고요. 방송계 전반적으로 보면 올 3월부터 거의 시청자들과 거의 밀접하게 그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없어지는 경우도 좀 많았고, 특히 뭐 여행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시청자분들의 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일단은 중지가 됐었던 상황들. 사실 이제 방송 쪽 생각해 보면 회의실이나 편집실이나 촬영장이나 그 좁은 장소에서 많은 인력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긴 하거든요. 그렇지만 또 저희도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이용량도 늘어나고 또 시청자분들도 점차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서 저희 또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또 책임감이 생겼던 것도 분명히 있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까. 물론 우리가 그동안 하던 대로 뭐 그냥 이 거리를 걷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운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이벤트를 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은 각 프로그램들이 각자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. 저희가 올 여름에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어찌 보면 평소에는 좀 더 이 TV 출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걱정하셨을 수 있는 출연자분들께서 아마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공감으로 출연해 주신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또 하나의 좀 저희 내부적인 발전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동안 좀 어떤 노력을 남들보다 더 해서 이겨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네, 상당히 힘든 질문인데요. 사실 MBC 입사하고 한 4년간 5년간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제가 선배분들한테 봐왔던 어떻게 보면 또 미디어에 노출되어 왔던 이 PD들의 역할들, 캐릭터들과는 제가 상당히 좀 상반된 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뭐 아주 사회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카리스마 넘치는 뭐 이렇게 결단력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이 직업에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몇 년 했던 기억이 나는데, 반대로 그 이후에는 결국은 그 정해진 캐릭터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의 모습을 찾자라는 생각과 저희 같이 함께 하시던 출연자분들도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노력하는 사실 가면을 쓴 모습보다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그 고민과 해결을 같이 찾아가면서 저도 함께 성장했던 것 같은데, 사실 이게 방송 쪽에 가끔 보면 이제 뭐 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출연자분들 이렇게 연출이나 출연자분들로 그 프로그램이 대표되고 대체되기도 하는데 그 이미지가 사실 저희도 저희 뒤에 수없이 많은 저희 후배분들, 작가님들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무한도전 때도 그랬고 지금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저와 함께하는 10명이 넘는 또 PD들 후배들이 있고 또 10명 넘는 작가님들이 계시고 또 저 뒤에서 후반 작업까지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약 100명, 150명이 넘는 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.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거나 뭐 어떤 기획 기사에 이제 제 이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면 좀 한없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
함께 일하는 저 막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고 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후배 막내 PD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들은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온 우리 아들 딸인데 왜 항상 제 이름만 나오지? 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결국 이날 지금 오늘 주제와 맞는 결국 각자 자리에서 각자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저희 스태프들 제작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카메라 앞에 서는 우리 출연자분들이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제 주장도 분명히 있지만 먼저 저희 회의실에서 각자 의견들은 뭐가 없는지를 먼저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처음엔 쉽진 않더라고요. 난 분명히 오늘 이번 주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설득시키는 시간보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하나를 합치는 과정 자체가 분명히 오래 걸리긴 하니까 근데 그게 좀 더 익숙해지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 결국은 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시간 어느 정도 지나니까 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나 방향성 자체가 비슷해지면서 훨씬 더 일정 시간 지난 다음부터는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어요? 저희도 가끔씩 한 10년 전에 제작했던 그 영상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. 저 때는 저런 표현을 썼었네? 저게 가능했던 시대였네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썼단 말이야 저희끼리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빛나 보일까 라는 생각 아래 누군가의 조금의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던 때가 있었다면 요즘 반대로 저희가 요즘 제일 방송되기 전에 제일 유의하고 또 조심하고 하는 것들은 혹시나 이 자막이나 내용이 또 누군가의 멘트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이제 당장 그 판단할 때는 여러 갈등이 생기죠. 이거 빠지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거 빠지면 좀 이쪽에 있었던 큰 웃음이 사라지는 데에 대한 또 이제 그 작은 욕심이 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이 일방적인 이 전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전달된다 했을 때는 그분들의 상처는 또 누가 케어해 줄 것이며 또 우리는 그걸로 과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어 하나 예전에 정말 그냥 흔하게 썼던 것들도 요즘은 단어 하나 잘못된 건 없는지 저 사람 입장에서 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방송 나가기 전 하루 전에는 상당히 좀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혹시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요즘은 예전처럼 뭐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아닌 사실 이제 국민 프로그램, 국민 예능 이런 단어들도 사라진 시대가 됐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소수의 의견들 또 소수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컨텐츠들이 반대로 요즘은 오히려 개성 있고 독창성 있는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았나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방송계에서도 사실 가장 진보적일 것 같은 곳이긴 하지만 또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도 요즘 많은 변화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방송 콘텐츠 부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더 저희가 개진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벤져스 멤버들이 지금 있었다면 지금 이 위기를 구할 수 있었을까? 뭐 아니면 뭐 토니 스타크가 살아온다면 지금 지구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결과적으로 요즘 문득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였는데 당시에 제가 그 데니스 호프만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참 안타깝다였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 저희의 지금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타깝다가 아니라 저렇게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많아야만 결국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소명을 다하시는 분들의 이 연대가 결국은 지금 이
팬데믹을 막아서는 가장 큰 백신이자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네.